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2차 조정 작업이 나오네요. 이제 잭 전후 공간 이렇게 처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보니까 접근을 보나? 저기 접근 보는 건가? 접근을 보고 뭐 그 다음에 드롭 보고 그 다음에 해머 스톱 거리 보고 그 다음에 해머 스톱 거리 보는 것까지 이제 2차 조정이 끝나네요. 어차피 2차 조정 영상 잠깐 틀어야 되니까 잡담을 잠깐만 해봅시다. 제가 그 해머 보링 하는 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제가 그 보링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 레너 코리아 대표님 그분한테 이제 해머를 주문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문했을 텐데, 그게 첫 번째는 그냥 이제 해머를 주문해서 받고, 이제 두 번째 주문할 때 내가 이게 받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해머 구멍 뚫은 거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해머 구멍을 제가 뚫어야겠더라고요. 이게 구멍이 샹크 사이즈랑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해야 작업이 편할 것 같아서 그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 그 주문을 해놓고 그 아마 제가 찾아갔을 거예요. 그때 경기도 어디였더라? 하여간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그만한 조각 케이크 몇 개 이렇게 꽤 많이 나름대로 꽤 많이 들고 이제 찾아가서 구멍 뚫는 거 구경하고 이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본 지그가 저거죠. 야내에서 파는 거 꽤 비쌀 텐데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100만 원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간 100만 원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거를 시켰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써보고 이게 솔직히 써보고 뭐가 조금 이게 그때 처음에 받아보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시켜갖고 딱 왔는데 이게 해보니까 좌우가 이게 간격이 안 맞아요. 이게 좌우가. 그래가지고 그때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세팅이 된 거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이거 좌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그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계 세팅법을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이래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쓰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써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거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 해머 구멍 뚫는 거를 정확한 지그를 좀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항상 있었는데, 얼마 전에 찾았어요. XYR 스테이션?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라는 정밀 수동 스테이션이 아니라 정밀 수동 스테이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X축, Y축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0.01mm까지 0.01mm까지 움직일 수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그거까지 측정이 되는 이제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거 뭔가 하고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 있던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면서 도면을 머릿속에서 엄청 그렸거든요. 이게 도면이
도면이 이제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그냥 도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뽐뿌가 와가지고 이틀을 잠을 못 잤으니까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게 어차피 제가 그런 거 제작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제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제작을 정확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번 실물을 한번 보자. 그래서 XYR 스테이지만 샀어요. 그거 말고 뭐 고니어 스테이지라고 이제 그런 것도 사야 되고 그 이송하는 거 큰 거 그것도 하나 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제 저기 뭐야 한 축만 움직이는 뭐 X축 스테이지라 그러나 한 축만 움직이는 스테이지를 또 조금 길게 움직이는 걸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하나 사야 돼요. 조그만한 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레이저 포인트랑 한 축만 움직이는 건 살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좌우 간격 맞추고 이게 까지만 해도 한 350만 원 정도 최소 그냥 실패 안 하고 해도 350만 원. 뭐 조금 실패하면 제 생각에 한 500만 원 정도까지 깨질 것 같아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 뭐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해머 보링하는 지그가 이렇게 여러 종류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제 다양한 종류가 많지만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뭐 대부분 다 알죠. 그거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워요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렵지 않죠. 그거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정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머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뭐 12도 뭐 11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 중심축과 타연점 원 있잖아요. 그 원의 중심축과 딱 맞아야 되고 그 중심축에 해머의 보링되는 센터 중심이 거기 중심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거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뭐 지금 이 안에서 쓰는 지그를 써도 그렇고 뭐를 써도 그런데 이거를 쓰면은 보통 어떻게 저 같은 경우 하냐면 이제 좌우 세팅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중심축으로 맞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모델마다 이게 중심축이 맞으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XYR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중심축이 좌우 위아래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원 중심에 회전 중심에 정확하게 센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해머 두께가 틀려요. 보면 제가 요번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세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폭이 10mm면은 어디까지 이거를 조정을 하면 된다. 뭐 11mm 보통 많이 쓰니까 아벨 거 11mm면 어디까지 세팅해 놓고 그거를 이제 요번에 레너 거 쓰면서 10mm짜리를 썼으니까 그걸로 이제 맞게 세팅을 하면서 중심점 잡을 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찾아져가지고 그거를 세팅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정말 잘 맞는 지그면 이게 보통 이제 타연각을 뭐 90도로 세팅할 때도 있고 91도로 세팅할 때도 있지만 뭐 90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각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90도 뭐 중심점에 표시된 거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91도로 만약에 세팅한 경우에도 그게 91도로 세팅한 데에다가 표시한 데에다가 센터를 딱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안 돼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 타연각 회전축 중심에 그러니까 해머 센터 중심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걸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다.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그 뭐 타연과 중심축까지는 안 맞춰도 예를 들어서 저기까지 X, Y 축하고 회전 축하고 맞추는, 그러니까 이게 왜 해머가 X, Y, Z 축, 그러니까 좌우 앞뒤로 이게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머 두께도 모델마다 틀리고 옆에 폭도 해머 두께, 그러니까 옆에 폭 말고 두께도 틀려요. 모델마다. 보통 이제 그랜드는 8mm인데 간혹 이제 7mm 있는 것도 있고 간혹 10mm 있는 것도 있어요. 메이커마다. 그리고 업라이트는 보통 제가 알기로 10mm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델마다 이게 틀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앞뒤로는 왜 움직이냐? 이게 구멍 뚫는 위치를 고정을 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구멍 뚫을 때 저음에서도 2번을 기준으로 구멍을 뚫고, 그 베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26개짜리다. 그럼 27번서부터 이제 중음서부터 이제 최고음 라인까지 진행되니까 28번을 기준으로 이제 잡고 구멍을 뚫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최대한 많이 그 나무를 그 나무 접착면에 이제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평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이렇게 해봤자 완벽하게 이게 모든 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완벽하다 그러면 제 생각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알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뭐 완벽하지 않다는 건. 근데 그 선에서 최대한 이게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보는 거죠.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잡담이니까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바닥과 바닥면의 접착 면적을 높여가지고 이제 최대한 평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래요. 뭐 근데 뭐 이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잠을 못 잤다. 보링 지그를 만들고 싶은데 솔직하게 진짜 한 대량 생산하면 한 350에서 뭐 비싸지만 한 400 정도. 그러니까 이 고니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타연축 센터는 안 맞춘 상태에서 그래도 좌우 그냥 그거는 안 맞추고 그 좌우 죠. 그러니까 해머 좌우 간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지그를 만들면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갈 텐데, 그거를 한 10명만 사줄 수 있으면, 아니면 누가 나한테 개발비로 좀 쏴주면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욕망이고요. 그거 뭐 이게 그러니까 만들면 안 되는데 나 왜 뽐뿌가 오지?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XYR 스테이션 그거는 내 실물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아직 안 왔지만, 그게 그것도 56만원 거의 다 주고 시켰어요. 56만원. 이게 뭐 그거 시키는 거 거의 100만원짜리, 그 시키는 것만 한 200만원 돈 들어가요. 시키는 것만 뭐 고니어 스테이지랑 뭐랑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완전 잡소리 했으니까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그 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얀스 나온 거. 그 나무 밑에 이게 그 나무가 왜 있냐면 이발이 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이발이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그 구멍을 뚫다 보면 뭐가 대져 있지 않으면 나무가 이렇게 뜯기면서 나가죠. 이 돌아가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보면 뭐 나무 같은 구멍 뚫을 때 어떨 때는 뭐 종이 테이프 붙이고 작업도 하고, 뭐 아니면 나무를 덧대놓고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당연히 평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걸 그 나무를 자주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 왜냐면 그 나무가 뭐 물론 합판으로 좋은 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는 그 합판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만든 게 한 뭐 반판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냥 뭐 개수는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무지하게 많은데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여간 그거 저는 한 번 작업할 때마다 갈아줍니다. 왜냐면 그게 딱 그 얀 거 딱 4번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세팅할 때 한쪽 쓰고, 그죠? 그거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저음 뚫을 때 한 번 쓰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림 갖고 저거 중고음 뚫을 때 한 번 쓰고, 그러면 한 장 버리는 겁니다.
그거 그냥 계속 쓰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멍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나무도 그 해머가 이제 나무가 상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평이 나와야 뭐 이게 구멍을 정확히 뚫을 수 있죠. 근데 그 나무가 평평하지가 않으면은 어쨌든 이게 뭐 아무리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도 그 바닥면이 뭐 물론 자작나무 합판 그거 합판이고 뭐 보기엔 반지름하고 그래도 뭐 분명히 평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멍이 막 듬성듬성 뚫려 있는 것보다 훨씬 평평할 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제가 그거 진짜 엄청 많은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합판 그 반장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거 주문 넣어가지고 그때 뭐 한 10만 원인가 했는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 그거를 꼭 갈아 주셔야 됩니다. 그거 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건반 납 구멍 뚫을 때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저기 구멍 뚫는 거 다 똑같습니다. 구멍 뚫는 위치가 균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해머를 여러 번 작업해도 이발이가 안 납니다. 건반이 이제 막 쥐뜯긴 것처럼 돼 있으면 그걸 잘못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 메이커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쥐뜯긴 것처럼 돼 있냐 그 건반 꺾어지는데 피치 못하게 놓아야 되면은 가끔 쥐뜯긴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다뤄본 고급 메이커가 야마하죠. 솔직히 야마하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야마하 같은 메이커들은 그쪽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위치가 균일해야 되겠다. 아니면 구멍 한 번 뚫고 나무를 갈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만 잘 해주시면 실제로 구멍 뚫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 구멍 뚫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고 납을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납이 10mm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11mm짜리 구멍 뚫린 거를 거기다 이제 딱 대놓습니다. 그 레이저로 이제 딱 해가지고 그 보루방에 레이저 세팅 딱 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 레이저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뭐 별로 어렵지도 않게 만들어 놨는데 나무 쪼가리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 딱 위에 올려놓으면 센터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그 저 뭐야 납이 이제 0.5mm, 0.5mm씩 이렇게 남으니까 그게 톡 하고 빠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그 납 들어있는 거 빼다가 건반이 다 박살 나는 겁니다. 막 건반이 쥐뜯기면서 나와요, 납이. 그리고 이제 납이 너무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게 박혔다. 이게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납이 이게 저기 뭐야 잘 안 나오겠다 싶으시면 그냥 갈아내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러고 이제 작업을 해야지. 그러면 잡다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영상이 뭐냐면 보니까 이거 그동안 뭐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영상에 찍혔는지 여전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을 봐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크라운 고이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지금 이제 3위컷 튜닝핀을 반바퀴 정도 이게 최대한 조금 푸는 게 좋죠. 3위컷은 그전에도 말했지만 우드 부싱이 딸려 올라오니까 그래서 반바퀴 정도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드 부싱이 안 올라가게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선 땡기는 걸로 갖다가 선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살짝 위로 올려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그 건반 쪽 있는 데다가 그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크라운 주저앉은 것만큼 브릿지 주저앉은 것만큼 보통 크라운이라고 하나? 그냥 브릿지 앞쪽이 더 많이 주저앉죠. 뒤쪽보다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그 선이 압력이 더 많이 받으니까 왜냐면은 그 베어링인지 뭐 디카포바인지 하여간 그 외에 눌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그라프 밑면으로 보면은 이제 차고온부 최고온부 가면 그 눌러지는 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브릿지 저기 건반 쪽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건반 쪽이 이제 더 많이 눌리니까 이제 그거를 그쪽에다 그 눌린 만큼 이제 보상을 해주면 소리가 확실히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음도 좋아지고 뭐 그리고 볼륨도 커지고요.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서 꼭 그 작업을 해주는데 그 작업하는 겁니다. 그
그 작업 빼주는데 이제 뒤쪽에다가 브릿지 기준으로 건반 쪽 말고 뒤쪽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딱 끼우면은 그 앞쪽으로 머메이드지 2장 겹친 거 넣을 정도 공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핀셋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정음 작업이라고 해야죠. 그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어떻게 보면 그거 작업하고 이제 무조건 현을 한번 띄웠으면, 허공으로 한번 띄웠으면 조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압착은 꼭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현 압착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저거 아무리 보여줘봤자 현이 허공에 떠있으면 쇳소리도 나고 소리 진동 전달이 현판까지 잘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저거 뭐 그냥 간단해요. 머메이드지 이제 2장, 뭐 1장으로 작업할 때도 있고 2장으로 작업할 때도 있는데 저거는 이제 2장으로 작업했습니다. 2장 이제 뭐 풀로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딱풀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있는 부분, 이제 위에 부분은 저기 그 흑연 스프레이 있습니다. 흑연 스프레이. 그걸 뿌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종이로 착 비벼주면 이제 광택이 싹 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걸로 커팅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두께, 원하는 사이즈, 폭 뭐 이렇게 딱 커팅해가지고 씁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뭐냐면은 그 다음 영상이 뭐였더라? 그 다음 영상이 이제 건반에 보니까 구리스를 칠해주네요. 저거 이제 구리스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건반 부싱 보호하려고 저희 안에서 파는 겁니다. 뭐 이상한 뭐 아무 구리스나 쓰는 건 아니고 저거 뭐 프로테인가 뭐 하여간 거기서 나온 건데 저게 이제 왜 쓰냐면 뭐 좋을 것 같아서 씁니다. 그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쓰는 거고. 저는 오일 발라주는 것보단 저게 더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테스트 해봤던 경험상으로는 더 나았더라. 그리고 이제 저걸 쓰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2차 조정 끝나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조정을 했는데 3차 조정은 똑같은 영상 계속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3차 조정은 안 찍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안 찍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게 센터핀이 조금 뭐 뻐거운 것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게 제 생각에 좀 뻐거운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손의 느낌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 몇 개 갈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조정 작업이 되겠죠. 왜냐면 저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게 너무 헐거워지면은 센터핀이 너무 헐거워지면은 빠질 수도 있고 해머가 이제 편마모 막 떨리면서 들어가니까 해머 마모도가 더 높아져요. 뭐 소리는 비슷하게 날 수도 있겠지. 뭐 소리도 물론 퀄리티가 떨어지겠지만 해머 마모도가 더 높아지니까 어쨌든 너무 헐거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 써서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액션 작업이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보면은 액션 샹크 이제 펠트 닿는 저게 이제 왜냐면 레피티션 쪽에 있는 부품들이랑 부딪혀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 이제 밸런스를 잡네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뭐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뭐 제가 뭐 작업을 했다 그래도 이게 보면은 쇳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이거 영상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쇳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특히 이제 그 차고온부 최고온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쇳소리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그 프레셔바 뭐 하여간 왜 차고온부 최고온부에 쇠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이랑 쇠랑 이렇게 직접 맞닿으니까 거기서 그 안쪽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나냐면 뭐 이론적으로 날 수밖에 없죠. 그 떠는데 쇠끼리 부딪혀서 떠는데 근데 이제 어쩔 때 더 심하게 우리가 이제 듣게 느끼냐면은
그 사이가 살짝 떠 있을 때 그게 심하게 늦게 늘린다. 그래갖고 이제 쇳소리가 난다 싶으시면은 그니까 뒤쪽 꼬리 쪽으로 있는 부분, 그 프레셔 반가 뭐 그 기준으로 꼬리 쪽으로 있는 부분의 선을 건드리면은 이게 그 현 높이가 굉장히 크게 변하니까 고기를 당기면은 이제 그 현 레벨링이라고 하나, 해머 펠트 높이랑 현 높이랑 완전히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그래갖고 그거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안쪽, 그러니까 그 디카포 반가, 그러니까 프레셔 반가, 그 안쪽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그 현이랑 프레임이랑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쇳소리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현이랑 이제 프레임이랑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맞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해머랑 현 맞춤을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링 웬만큼 한 것보다 보링이라네, 니들링 웬만큼 해서 소리 산 것보다 현 맞춤 딱 해주면 소리가 엄청 잡음이 사라지고 이런 것보다 제가 보기엔 볼륨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이제 물론 현에 이렇게 울림이라 그래나 저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음색 톤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현을 정확하게 맞춰줄 때 보통 뭐를 신경 써서 많이 보냐면은 이 현이 너무 이렇게 울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음이 없다, 그럴 때 이제 현 맞춤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리가 작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몇 개 눌렀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두 개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게 작다, 그러면 이제 현 맞춤을 한두 개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좀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댓글로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해머를 현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현을 해머에다 맞춥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맞추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왜 그렇게 맞추냐면은, 그게 현은 높이 변화를 시키기가 쉬워요. 근데 해머는 한번 깎아놓으면 다시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다시 해머 펠트를 붙일 수가 없는데 한번 깎으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보다는 해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현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거나, 보통 높여주죠. 낮춰주면 안 되니까 그랜드는 높여주는 쪽으로 작업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조율하다가 현 높이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크게 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해머를 깎아도 그러면 조율하면 다 바뀌죠.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현 이렇게 높이 작업해보면 조율한다고 변하긴 변하는데, 그래서 조율하고 다시 보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번 이렇게 작업해면. 그래서 조율하고 땡기고 조율하고 현 맞춤하고 조율하고 현 맞춤하고 몇 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조율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안 변합니다.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서, 해머는 한번 깎으면 다시 펠트를 붙일 수 없지만 현은 높낮이 조절하는 거 조금 힘 더 줘서 당기면 되는 거, 몇 번 더 당겨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니들링으로 밸런스 잡는 거, 니들링으로 이거 밸런스 잡는 거, 이거 제가 영상에 이게 담겨 있을지 안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 맞춤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가 좀 작다, 아니면 이제 여음이 좀 없다, 아니면 소리가 이제 약간 먹먹하게 난다, 그럼 이제 하나짜리 바늘로 이렇게 쭉쭉 찍어 들어갑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프리보이싱 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딱딱한 부분이 잡힙니다. 그럼 그쪽 위주로 몇 번 더 찔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머가 이게 뭉쳐있는, 펠트가 뭉쳐있는 부분이 풀리면서 소리가 확 울림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밸런스 잡을 때, 밸런스도 이게
계속 툭툭툭툭 쳐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살살 칠 때만 세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세게 쳤을 때는 막상 이게 소리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쳤을 때 이제 세게 나는 거 같은 경우 세게 쳤을 때 별로 차이가 없고 살살 쳤을 때 세게 나는 거는 이게 이제 파일링을 저게 이제 1200방까지 작업을 한 거라 이게 툭툭 치다 보면은 특히 조율하고 뭐 현맞춤 한다고 뭐하고 뭐 조정하면서 계속 치고 뭐 그러다 보면 선 자국이 이렇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진짜 1200방까지 쳐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선 자국 있는데 위로 바늘 3개짜리로 꼭 3개짜리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3개짜리로 하면은 이게 순서대로 닿긴 하지만은 가운데 게 먼저 닿고 그 옆에 게 닿긴 하지만은 이게 압력이 이게 3개가 동시에 받으니까 잘 안 들어가요 바늘이.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가운데 게 얼마만큼 들어간지 양옆에 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 탑을 이게 살짝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있는 부분을 찍어줘요. 그냥 탑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찍는 거죠. 만약에 살살 쳤는데 센 소리가 나면 그러면 이제 살살 쳤는데는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데 세게 쳤을 때 센 소리가 난다. 너무 특이하게 센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하나짜리 바늘을 갖고 이제 안쪽을 찔러줘야 된다. 안쪽을.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안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확 찍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나겠죠. 선 있는 데를 확 찍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쉬프트 페달을 밟았을 때 선이 하나가 완전히 빠지고 나머지 선이 그 3개 있는 선짜리로 딱 들어간다. 2개가.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 펠트 중간에 이제 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선자국 말고 떠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하나짜리로 꾹 찔러 넣어주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때 하나가 빠지긴 빠진데 그 2개가 그 선 3개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으로 들어갈 때 있죠? 요 3위 것도 그렇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선 있는데 밑에를 중심점을 지나가게끔 찔러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이랑 선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중심점을 지나가게 살짝 찔러주면은 그것도 중심점 완전 끝쪽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나 이렇게 지나가게 그것도 너무 깊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지나가게 찔러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좀 세게 쳤을 때 세게 나는 소리가 죽겠죠. 그리고 이쪽 앞쪽에서 한번 찔렀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찔러주면은 훨씬 더 죽을 테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제 저음 쪽 같은 경우는 동선이 먹었나 안 먹었나 동선이 상태가 어떤가 이제 그런 것도 체크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밸런스 볼 때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서로는 현맞춤으로 밸런스를 최대한 잡아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라운 프레셔 바 앞쪽에 이제 건반 있는 쪽으로 그쪽에 이제 쇳소리가 난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무너졌거나 센 소리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차고음 부분이나 최고음 부분에 센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키부싱 1mm짜리 그걸 감아줄 수도 있는 거고 여음은 괜찮은데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복잡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2개 갖고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복잡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음은 어떻고 밸런스는 어떻게 무너져 있고 전체 어떤 섹션이 확 뛴다든지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1mm 부싱을 감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괜찮으면은 이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한두 개가 이제 다 했는데 잘 안 잡힌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그 니들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방식으로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요거 다 끝났어요. 영상 뒤편에 보면 이거를 소프트 장치 이렇게 해서 끼우는 거 영상도 아마 나올 텐데요. 다 끝났고 행복한 얘기는 요게 이제 팔렸습니다.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영상 이제 찍어서 한번 이렇게 다른 채널을 파든지 이 채널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언제 시간 날 때. 그렇구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야마하가 될 텐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야마하는 어디까지 작업을 했냐? 프레임 들었죠? 프레임 들고 이제 향판 뭐 실금 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다 떼어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향판이 약간 고르지 않은 것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목재니까 살짝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들 이제 사포질로 살짝 잡아줄 거예요. 내일부터는 잡아주고 이제 사포질 했으니까 칠 뿌려야죠. 칠 뿌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프레임 올릴 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프트 달아야죠. 팔려서 좋네요. 3위 거. 너무 좋습니다. 사주신 분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